맑은 전기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고장, 바로 영주인데요. 오늘은 선비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영주의 이야기를 찾아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이 숨쉬는 곳. 청량한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선비의 고장 영주. 다양한 체험은 물론 선비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오랜 역사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 선비의 고장 영주로 지금 떠나보시죠. 옛 정취를 느껴보기 위해 찾은 곳 영주. 영주에는 예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 불려온 소백산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백산 자락길 12자락 중 1자락길을 걸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백산을 좀 걸으려고 왔는데요. 우리 소백산 자락길 1자락은 선비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비촌, 소수서원, 향교, 요게 이제 옛날 선비들이 공부하던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중령옛길을 넘고 해서 이제 그 과거 보러 가는 길이죠. 선조들의 옛길을 따라 걷는 1자락길은 선비촌에서 시작합니다. 선비촌답게 고즈넉한 분위기죠. 양반의 반대는 뭐 천민이라든지 있는데 선비는 이 반대 개념이 없어요.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표상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선비지 무슨 그 계층별로 뭐 저 아래 천민의 반대 선비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올곧고 고고한 그런 그 유학인의 대표상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이제 선비입니다. 아까우니까. 이번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익서원인 소수서원으로 향했는데요. 강당인 명륜당과 유생들이 기거한 학구제, 자락제 등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기가 선생님 숙소예요. 근데 직방제라고 써있죠. 네. 여기에서 공부하면 직방으로 물에 들어간다 이 말이. 예. 이곳이 글을 가르치는 스승들의 숙소로 쓰인 직방제입니다. 멀리 보이는 이 작은 마을은 배점마을이라 불리는데요. 배점은 배씨의 대장간이 있던 곳, 쇠점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이 마을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점에 사시던 그 배순이라는 분인데 그 강학당에 그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천민이니까. 그래서 바깥에 땅바닥에 막 그 글씨를 쓰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태계 선생님이 몇 번 여기 강학을 오셨는데 올 때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무슨 천민이 어디 있고 양반이 어디 있노? 들어오라 그래라. 이렇게 해서 그 태계의 유일한 천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 마을에선 배순을 마을신으로 모시고 해마다 정월보름에 주민들이 모여 제를 올린다고 합니다. 소백산 자락을 따라 걷다 보면 소백산에서 흘러내린 계류가 만든 작은 계곡, 죽계구곡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걷는 내도로 계곡이 쭉 따라오네요. 그래요? 얼음이랑 눈이랑 쌓여있는 게 아직도 이 겨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바탕을 두고 했는 게. 바위 틈으로 흘러내리는 맑은 계곡물을 보고 있자니 늦겨울의 운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죽계구곡을 따라 가다 보면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절, 초암사가 나오는데요. 초암사는 의상대사가 세운 조계종 사찰로 부석사의 터전을 보러 다닐 때 머물던 곳이라고 합니다. 1곡과 2곡 사이에 이제 있는 곳인데 하여튼 그 소백산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죠. 마음을 세신하는 데는 딱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좀 그 쉬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쉬고 난 뒤에 자락길 걸어가고 그렇게 하죠. 여기가. 소백산의 맑은 기운을 느끼며 자락길을 걷다 보니 출출해졌는데요. 영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에는 딱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제가 소백산을 쭉 걷다 보니까 이 뜨끈한 게 땡겨서 왔습니다. 예, 뜨끈한 거 좋은 거 있습니다. 영주 삼계탕이 아주 유명합니다. 영주 하면 떠오르는 이것, 풍기인삼인데요. 풍기인삼과 닭이 만나 보양식으로 손꼽힙니다. 손질한 닭 안에 잡,
밤, 은행, 인삼, 대추 등을 넣고 찹쌀을 넣어 마무리해줍니다. 영주 풍기 인삼이 산포린 함량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닭하고 잘 어우러지잖아요, 삶이. 그래서 옛날부터 그 삼계탕을 많이 해 먹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삼계탕 육수를 낼 때 닭발을 우려내는데요. 뽀얗게 우려낸 육수를 닭과 함께 푹 삶아줍니다. 풍기 인삼의 향이 가득 머금은 이 집의 별미, 삼계탕. 식지 않도록 뜨끈하게 뚝배기에 담으면 완성됩니다. 삼계탕 나왔습니다. 삼계탕 냄새 맛있겠다. 영주 삼계탕.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요즘 같은 때 딱이겠죠? 삼계탕은 뜯어야 제맛. 한입 크게 맛봤습니다. 소백산 자락을 걷고 나서 먹는 이 삼계탕은 정말 꿀맛이에요, 꿀맛. 이번에 향한 곳은 한국선비문화수련원입니다. 선비 정신을 배우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이곳은 많은 체험객들로 붐비는데요. 자기 앞에 보면 이렇게 생긴 물건이 발휘하는 건데 이름을 행전이라고요. 선비복을 입고 배례법을 배워보는 시간.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만 같은데요. 아이들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선비들의 생활을 몸소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짠, 이제 모자까지 썼어요. 성균관 유생 같지 않나요? 선비촌에 왔으니 선비가 되어봐야죠. 유복을 갖춰 입은 아이들, 제법 선비의 자태가 묻어나지 않나요? 일일 선비가 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선비의 마음가짐은 어떤 건가요?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예의 바르고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맨날 싸우네. 괴롭혀. 앞으로는 정말 선비처럼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살겠습니다. 약속할게. 쿵떡쿵떡 옛날 방식 그대로 찹쌀을 찌는 학생들. 떡매치기로 고소하고 쫄깃한 인절미를 만들어 볼 텐데요. 영 시원치 않은 남학생에 비해 이 여학생 힘이 장사죠? 방금 완성된 떡은 그 자리에서 숭덩숭덩 썰어 콩고물에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니네 이거 만들어봤어? 처음 만들지? 네. 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접시 어디 여기 영주 선비천 아니면 못 만들어? 내가 만들어 더욱 맛있는 인절미. 친구들과 나눠 먹으니 더욱더 꿀맛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손맛으로 하니까 더 맛있어요. 어느새 선비촌의 하루도 저물고 저녁에는 대금 연주가 준비돼 있는데요. 고요한 대금 소리에 맞게 아이들 모두 숙연한 모습이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선비 음악의 주제는 자연입니다. 그렇게 대금 연주가 시작되고 고즈넉한 연주 소리에 하루의 피로가 풀려서일까요? 잠이 몰려옵니다. 대금을 접해볼 기회가 많이 없던 학생들, 직접 참여해 대금을 연주해보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선비 음악 들어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소리가 좋았어요. 음색이 좀 맑다 해야 되나? 그냥 요즘에는 다 나가면 막 시끄러운 음악들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좀 조용하고 한 가지 음색밖에 없으니까 편안한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렇게 선비촌의 밤이 깊어갑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 중 하나로 꼽히는 곳, 부석사입니다. 절 입구를 지나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마주칠 수 있는 안양루와 무량수전, 멀리 보이는 소백산 자락에 3번 반하게 된다는데요.
굉장히 좋은 명당터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많은 이교도 세력들이 여기에서 터를 자꾸 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만 하니까 선묘왕자가 용으로 변해서 저 돌을 공중으로 막 부양시키니까 와, 의상 스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하고 여기에 터를 내어줘서 부석사를 창건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공중에 뜬 이 바위가 부석바위입니다. 이번에는 저를 지장전으로 안내했는데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뒤를 싹 돌아보면 아주 멋진 장면이 펼쳐져요. 여기서 뒤를 돌아보면요? 네, 한번 돌아볼까요? 뭐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기 보시면 상수리나무, 무량수정과 안양루가 완전히 겹쳐져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만남을 볼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곳 지장전 앞에서 보면 무량수전이 안양루를 품고 힘차게 날개짓 하는 듯한 모습이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시대적 만남이 무엇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부석사 정상에 오르니 소백산을 품은 듯한 경치가 장관을 이뤘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만나고 이번에는 안정면에 위치한 작은 마을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지난 2013년 농촌마을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호마루 체험마을입니다. 와, 어머니들 한참 바쁘시네요. 네, 바빠요. 아니 근데 이거는 떡도 아니고 칼국수도 아닌 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육아 만드는 과정이에요. 썰어서 말려야 돼요. 며칠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기름 온도 적당한 온도에다가 불려서 그 다음에 또 튀겨서 또 고온에서 튀겨서 그 다음에 기름 좀 빠진 다음에 물엿조청, 쌀조청 묻혀야 돼요. 전통 방식으로 유과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이곳. 유과는 손이 많이 갑니다. 불린 찹쌀을 반죽해서 찐 다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썰어주는데요. 완성된 반죽은 따뜻한 곳에서 건조시켜줘야 됩니다. 방바닥이 따끈따끈한데 그럼 이 온도로 말리는 거예요? 옛날은 방이 온돌방이잖아요, 그죠? 이 온돌방이 말려가지고 이게 지금 말려서 튀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 이제 하기 위해서 방바닥에다 온돌로 해서 이렇게 말리는 거거든요. 뽀얀 유과 반죽. 아이달레들 정성스럽게 펼쳐주는데요. 이렇게 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전체로 한번 손 요거를 이렇게 하나도 안 붙게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달라붙어버리면은 또 두 개가 합창이 돼버려서 쌍둥이가 나와요. 하나 띄어야지. 쌍둥이, 삼둥이는 예쁘지만 유과 쌍둥이는 안 돼요. 예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잘 펼쳐서 건조시켜주는데요. 이 상태로 톡 소리가 나면서 부서질 때까지 3일 정도 충분히 건조시키면 됩니다. 튀길 때는 먼저 80도에서 90도 사이의 낮은 온도에서 튀겨주고요. 그 다음 다시 150도의 뜨거운 기름에 넣어 튀기면 겉이 단단해집니다. 언니 풍선처럼 확 부풀어 오르네요, 어머니? 요만한 게 요렇게 부풀어 왔어요. 와, 완전 대박이죠. 튀긴 강정은 종이 위에 넣는데요. 이렇게 기름을 빼야 담백하다고 합니다. 바삭바삭 맛깔스러운 윤기 보이세요? 그 다음은 달달한 맛 위에 연물을 넣었다가 이렇게 건져내 고무를 묻혀주는데요. 이렇게 하얀 밥풀 외에도 들깨, 참깨 등 입맛에 따라 다양한 고물로 버무리면 됩니다. 이게 다 묻혔잖아, 그죠? 이제 완성 제품이 나왔거든요. 잡숴보세요. 통통하니 자체도 곱네요. 예, 잡숴보세요. 맛있죠? 소리가 사바삭 하면서 은근히 달달한 게 약간 매운맛도 나는데요, 어머님? 정성도 들고 그렇죠. 건강도 들어있고 그렇죠. 맛도 좋고 예. 일석삼조네요. 예로부터 잔치나 제사, 특히 세뱃상에 반드시 오르는 귀한 과자였던 유과. 바삭바삭 소리까지 맛있는 유과.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색색이 고운 고물에 묻혀놓으니 정말 곱죠? 키를 재서 까주세요. 근데 옛날부터 이런 한과 같은 거는 뭐 큰일 있을 때 이렇게 먹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흔한 음식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제 보통 이제 큰일에 많이 썼어요. 결혼식에 주로 결혼식에 많이 썼는데 이제 선물로 사돈집에 선물로 많이 보냈거든요. 이게 귀한 음식이다 보니까 이 정성을 다해 만드는 거라서. 재료 준비부터 만드는 과정, 포장까지 정성이 들어가 더 고소한 맛을 자랑합니다. 와, 진짜 포장 너무 예쁘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 네, 그렇게 됐죠. 네. 이번에 제가 영주에 와가지고 선비의 마음도 좀 배워보고 또 이 정성 담긴 한가도 만들어봤는데요. 이런 정성으로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한테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선비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고장 영주.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옛 정치를 느끼고 싶다면 이번 주말 영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